논리학과 음악, 이 둘이 만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기묘하고도 심오한 역설, 괴델의 정리와 스스로를 파괴하는 노래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자기를 연주하고 있는 기계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바로 이 이상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콘트라크로스티 punk투스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가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음반입니다. 연주되는 순간 자신을 연주하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기묘한 음반이죠. 첫 번째 이야기, 파괴하는 노래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음악이 자기를 세상에 내보내준 기계를 배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사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레코드의 그 얇은 소리골, 그 미세한 홈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동시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귀로 듣는 의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레벨 1, 즉 명시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귀로 듣는 아름다운 공기의 진동이죠. 하지만 동시에 레벨 2, 암시적 의미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그 음악 소리가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떨림, 즉 진동이에요. 스피커가 쿵쿵 울릴 때 방 전체가 떨리는 것처럼 음악은 레코드 플레이어 자체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 파괴의 연쇄 반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먼저 레코드의 홈이 음악을 만들죠. 이 음악은 다시 플레이어의 물리적인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 어떤 특별한 음의 조합이 만들어낸 그 진동이 마치 높은 소리도 와인잔을 깨트리는 것처럼 플레이어의 고요한 공명 주파수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기계 전체를 와장창하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레코드의 암시적 의미가 되돌아와 그것을 파괴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 즉 음악이 다시 시스템 자신인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미쳐서 파괴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기묘한 자기참조의 고리라는 건데요. 이 개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냥 기발한 상상력이 만든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논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고 기가 막힌 비유였던 거죠. 이 표가 바로 음악 이야기와 수학을 연결하는 암호 해독표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이야기 속 축음기는 수학의 기본 규칙, 즉 공미체계에 해당합니다. 레코드는 수학적인 문장, 즉 명제와 같고요. 그래서 연주할 수 있는 레코드는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바로 그 플레이어를 파괴하던 문제의 노래. 그건 바로 분명히 참인데도 그 시스템의 규칙만으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문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증명될 수 없다는 문장의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즉, 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증명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시스템의 규칙만으로는 절대 손댈 수 없는 시스템 밖의 진실.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아직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딱 맞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하학의 역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거의 2000년 동안 유클리드 기하학은 절대적인 진리의 대명사였습니다. 단 5개의 기본적인 규칙, 그러니까 공준만으로 완벽하고 모순 없는 기하학의 세계를 건설한 것처럼 보였죠.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학자들이 유독 5번째 규칙, 평행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이 규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평행선이 여러 개 있다고 규칙을 바꾸면 어떻게 되지? 하고 말이죠. 모두가 기하학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이상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놀라운 신세계, 새로운 우주가 열린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절대적인 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규칙의 땅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서 괴델의 정리가 논리의 세계에 던진 그 거대한 질문, 그 심오한 한계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일관성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시스템이 이건 사과다 라고 증명했다면 동시에 이건 사과가 아니다 라고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완전성입니다. 이건 그 시스템의 야망 같은 거예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진실이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증명해 보이겠다 하는 모든 진실을 껴안으려는 완벽함에 대한 꿈이죠. 20세기 초 수학자들은 정말 거대한 꿈을 꿨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산수를 포함한 모든 수학을 아우르면서 방금 말한 일관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형식 체계를 찾는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어떤 모순도 없는 궁극의 시스템. 그야말로 수학자들의 성배였습니다. 하지만 1931년 이 모든 꿈을 한 방에 깨부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과 25살의 젊은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었죠. 그의 불완전성 정리는 그야말로 수학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괴델의 결론은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적어도 덧셈, 곱셈 정도는 할 수 있는 쓸만한 논리체계라면 일관성과 완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시스템에 모순이 없어서 일관적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참이지만 증명은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바로 우리가 봤던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노래처럼 말이죠. 어떤 주어진 형식 체계에서든 진리는 증명 가능성을 초월한다. 이 말은 괴델의 발견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규칙의 상자를 만들어도 진리라는 개념은 그 상자 안에서 증명 가능한 것이라는 개념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넓다는 뜻이죠. 결국 아무리 강력하고 정교한 논리체계라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진실, 즉 맹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노래, 연주할 수 없는 레코드의 수학적 실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성의 메아리는 과연 수학의 세계에만 머무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순수한 논리의 세계, 수학조차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진실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쌓아 올린 과학, 철학, 법, 예술 같은 다른 모든 지식의 탑들은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그 안에 감추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